해보러 가겠어. 어제 의회 우리 임시회가 끝났습니다. 추경 예산이 끝났는데 제가 이번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이루어졌던 여러 일을 보면서 제가 이제는 좀 할 말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자 여러분들께 회견이라기보다는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제 생각을 좀 밝혀볼까. 역시 촉발된 것은 그 비축제 예산 사업을 전에 삭감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노력했습니다. 의정간담회 의회가 열리기 전에 의정간담회 자리에서도 제가 비축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각별히 좀 부탁을 한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그 비축제에 관한 내용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왜 보람동 이응다리에서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나는 그 가장 집객 효과가 많은 데는 중앙공원이냐 호수공원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제가 비축제를 하면서 그걸 관광거리나 볼거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심 상가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상가를 좀 그 매출액이라든가 그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는 건데 중앙공원 호수공원에서 하면 누구한테 큰 득이 되겠나. 설사 집객 효과가 더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가들의 어려운 그 경제에 도움이 되잖아. 그래서 상가에다가 하는 내 뜻을 전했고요. 우리 시민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왜 꼭 보람동에서만 하느냐. 다른 지역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일리가 있다. 보람동 상가가 가장 비축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집객 효과나 효율이 크다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상가에서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서로 공모 형식으로 각 어느 지역이 됐든 상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축제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공모를 해서 또 그거를 심사를 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보자. 사업 갖고 우리 예산을 비축제를 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작년과 같이 지역 상인들이 자발적인 모금에 의해서 할 때 그래도 시가 뭔가는 좀 지원을 해주고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약간의 재정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예산을 사업을 요구했던 건데 그것마저도 처음에는 그 행복위에서 우리 김용민 위원장 있는 행복위에서 그것도 사실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내가 참 고맙게도 생각을 했고 했는데 결국 얘기를 위해서 천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무슨 개수 조정에서 무슨 그런 문제가 또 설사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런 큰 일을 그렇게 쉽게 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지역 상인들이 어려울 때 스스로 자발적인 모금으로 그 비축제를 한다고 할 때 시에서 재정 지원을 이렇게도 못하게 하는 게 그것이 맞냐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무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집행 방식이나 설사 그 비축제 하는 기간도 그것도 상인들한테 맡기거나 의회에서 짧게 한다면 그것도 수용하겠다. 어쨌든 상가에서 하겠다는 걸 지원도 못하느냐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삭감이 됐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공직생활하면서 품격과 진정성을 저희 모토로 삼고 쭉 살아왔고 그런 말을 상가하려고 하는데 정말 민주당이 지긋지긋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저 양보 협치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 여소야대 시장으로서 감내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도 해서 받아들인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양보 협치 이제 지쳐갑니다. 언제까지 양보 협치가 가능할 것이냐.
어제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고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순열 의원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39만 세종시민 전체 유권자들이 저를 시장으로 선출해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대표가 시민들한테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못하게 막는 것이 그게 민주적인 것이고 그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시장이 얘기한다면 일단은 우선권을 줘서 말씀하십시오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시의회로서 시민을 생각하신다면 해야 할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회 회의 규칙이 없기 때문에 미리 발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 그러면 발언권을 미리라는 말이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없어요. 하루 전에 해야 됩니까? 일주일 전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시장께서 발언권을 해주시려고 그러면 미리 신청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묵살당하는 시장이 우리 시민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깎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감내하고 예 잘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만은 패턴이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 자, 의회는 회기와 비회기가 있습니다. 회기 기간 중에는 의회의 회기 기간 중에 우리 집행기관과 공무원들이 계속 모여서 상임이든 예결이든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내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책에 관한 사항도 거기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그럼 비회기 기간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회기가 있지도 않은 의회 의원들한테 협의를 하고 시장 결재를 받아야 오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사전 협의가 없어서 안 해준다. 그럼 의회하고 사전 협의하고 시장한테 결재를 받고 결심을 받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맨날 그 얘기입니다. 자, 충분한 설명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열릴 때마다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충분하게 설명드려라. 자료 드려라. 그것이 비밀도 아니고 드릴 일이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다면 몰라도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드려라. 충분한 설명해 드려라. 그러나 충분한 설명이 듣기에 나름으로는 충분한지 안 한지는 너무나 주관적인 거예요. 제가 우리 직원이라서 제가 두둔하자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들어보면 이 정도 설명은 충분한데 이걸 이해 못하셨나? 라고 싶은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료 저한테 다 보고하고 갑니다. 경우에 따라 이런 자료 같으면 이해되겠다 라고 저도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자료와 설명을 저도 충분하지 못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문을 품는 건 그거예요. 그럼 의회 사무처의 직원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의회 의원들은 사무처 직원들의 보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70명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마다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팀장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도 숙달된 직원이고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에요. 그러면 집행기관에 우리 공무원들이 제출하는 설명이나 자료를 받고 부족하면 의회 사무처 직원의 호자를 받아가면서 이해는 누가 하는 것이냐? 의원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알 때까지 설명해달라. 설명이 안 됐으니 이해를 못해서 삭감한다. 여러분 이것이 횡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논리. 경제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민의 세금을 쓰면서 경제성이 없다, 효율성이 없다.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경쟁성, 효율성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의회 판단은 맞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의 판단은 틀린 겁니까? 저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말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협치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부결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전부 다 집행기관에 떠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도 지극히 과학적이고 통계적이고 전문적인 것을 그걸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기축제에 관해서 그런 것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어제 그 기축제에 국한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 삭감할 때는 어땠나요? 그때도 기재부에서 77억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검토가 됐고 그 사업은 국제 공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우리 세종시가 공동 주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중투 심사를 다 받았어요. 조직 심사를 받아서 50여 명에 달하는 조직위원회 구성도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까지 갔을 적에는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쉽게 판단되는 거 아닙니다. 예산 지원 77억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그걸 삭감을 시켜서 일을 못하게 하는 거 맞습니까? 저는 가슴이 지금도 짠하고 지금도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정원박람회가 실패했든 성공할 때는 모르지만 적어도 국비 77억은 우리 세종시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혜택이 갔을 거 아닙니까? 우리 양무역자라든가 또 화해업자들한테 도움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걸 꺾어내고 안 하는 게 잘했고 경제성이 없어서 부결했다. 저는 지금도 그거를 수용하기가 어렵고 납득을 못합니다. 그러나 의회가 결정한 것이니 의회가 시민들의 대표 기관이니 제가 단식을 하고 투쟁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단식 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부분이 지금도 수용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이 의회 횡포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다수당의 횡포 아닙니까? 기축제도 작년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데 그것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시민들이 기자회견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호소한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꺾어버리는 것이 추경에 안 된 걸 왜 또 하느냐?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할 때와 시민들이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이순열 의원이 그 데이터 센터 가지고 저한테 지적을 하고 어제 들으셨을 겁니다. 그 지적은 없지만 시장이 입을 틀어막는 건데 그것도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제가 답변을 못하게 하고 의원이 의회에서 회의 규칙을 삼았다. 데이터 센터 그 자체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디지털 시대 SOC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유치해야 될 것이고 성장해야 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정말 어렵게 이 상가 공실이 많은 세종시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유치를 해서 부작용도 조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에 유치된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전자판이 뭐니 해가지고 뭐 배당 수준의 얘기를 하면서 재검토하라고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하겠습니까?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지금 시민들한테 미쳐지는 거 있나? 없지 않습니까?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1년에 우리 세종시에 내는 지방세가 90억입니다. 어느 기업보다 최고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되고 그건 이춘희 시장도 한 겁니다. 그거는 되고 데이터 센터 도심형 이건 안 된다. 서울에 바로 이런 도심형 데이터 센터 80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80개는 얘기하지 않고 어제 어디란 아일랜드 더블린이었나요? 영국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반대하니까 안 된다. 나는 좀 아이언 실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일랜드에서 되면 우리도 되는 거고 아일랜드 한다는데 우리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경제 사정이나 여건이나 국민 정서나 그들의 비전이나 어떻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타국의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서 안 됐다는데 왜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언론인 여러분 객관적으로 제가 폄훼하거나 누구를 비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터 센터 같은 건요, 큰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훈련용이 있고 하나는 생성용이 있어요. 전문적인 걸 잠깐만 얘기한다면 훈련용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대지에서 많은 전력과 용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수나 울산에서는 그걸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전력량과 용수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광 케이블이 들어와야 됩니다. 세계적인 훈련용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성용은 그런 게 아니고 도시지에 추론형. 응? 추론형. 추론형 헷갈렸네요. 훈련용, 생산용, 추련용 뭐 그런 게 헷갈렸는데 추론형은 바로 데이터 센터다. 이제 AI 시대에 데이터가 없이 어떻게 AI 기능을 확보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 확보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것이 있어야 AI 시대에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도 디지털 시대 SOC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규제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엄격하게 관리되고 또는 노출되는 규제가 있다 해서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기업을 지원해주고 유치하지 않고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마라 재검토하라 그러면 기업이 여기 세종시에만 데이터 센터 할 곳이 있고 딴 데는 없는 것입니까? 그 책임 지시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 여기 안 하겠다고 나가면 책임 지시겠냐고요. 저는 이렇게 자꾸 시장이 무슨 유치를 하고 또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부작용을 걸고 재검토하라. 그거를 시장 불러가지고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의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행정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수도 제가 얘기를 한번 낱낱이 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세종시의 행정수도를 하겠다. 행정수도의 요점은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에 이전하겠다. 그걸 개헌이다 뭐다는 그 다음 문제고 이전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개헌을 할 것이냐, 법률을 바꿀 것이냐, 아직 거기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대통령 후보들이 그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 당 후보들의 선대위원장급 분들이 오셔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서로 나누는 세미나를 세종사랑시민연합회 시민단체에서 주관해서 국회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왜 국회에서 열기로 할까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게 지역 의제입니까? 그 세종시에서만 우리까지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대통령 후보에 들어가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사전에 알아야 될 일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회회의장을 빌려서 그런 세미나를 연 겁니다. 아시겠지만 국회회의장 빌릴 때는 국회의원이 신청해주지 않으면 빌릴 수가 없어요. 우리 시의원이 강준현 의원이고 김종민 의원입니다.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 너무 의외였어요. 그거는 당연히 신청해 줄 걸로 믿었던 겁니다. 두 분이 다 안 해주셨습니다. 다른 지역 의원들도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행정수도 완성한 세미나를 국회에서 각 당 선대위원장을 모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다는데 그거를 신청을 안 해주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국민의힘에서 한 겁니까? 시장이 한 겁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했지만 세종사랑시민연합회에서 시민단체가 앞장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우리 공무원들 가서 다 들으라고 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이나 정책이 나올 때 공무원들이 몰랐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간부들은 다 가서 듣고 배우고 생각하라 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많이 갔으면 좋겠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들 왜 동원했냐고 감사 지적하고 하는 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국회 세미나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말 걸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참석한 공무원들이 출장을 어떻게 했냐, 출장비를 어떻게 했냐 이런 거 조사를 받고 감사했다고 난 들었을 때 참 이거는 너무하다. 정말 지긋지긋하다라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 해수비 이전에 관한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시지만 한번 복귀해 봅시다. 6월 5일 날 대통령이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 지시를 했어요. 해수부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거기서 조속 이전하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6월 5일 날이 그렇게 지시를 한 날이었고 그 다음에 6일 날이 현충일이라 휴일이고 7, 8이 3일이 연휴였습니다. 6월 9일 날 월요일 날 제가 10시에 나와서 대통령께서 하신 그 지시 철회를 요청합니다 라고 여기서 했습니다. 즉각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세종시장으로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국정 효율에 맞지를 않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해수부는 정책부서입니다. 민원기관이 아니에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일선기관이 아니에요. 정책부서는 장관급 정책부서들이 모여서 협의도 법안 만들 때 혼자서 법안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책 만들 때 혼자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각 부처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심도 있는 논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해수부만 달랑 부산에 가면 국정 효율이 있겠느냐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비효율과 낭비는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해수부 직원들이 599명인가요? 600명 가까운 직원들이 갑자기 부산에 간다면 학교를 전학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배우자의 직장은 어떻게 할 거며 집 문제는 어떻게 할 거며 그 가정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뒤에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 말씀 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해수부 직원들도 얼마나 참 그 국가적인 방향이라 어쩔 수는 없겠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국정 효율에도 맞지도 않고 더더구나 행정수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정과 정치에 중심되는 기관들은 바로 우리 시에 전부 집적이 돼서 거기서 효율을 높이자는 게 행정수도 완성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해수부는 부산으로, 기후에너지부는 전라남도 뭐 이렇게 가자고 치면 이게 행정수도라는 말에 맞는 것이냐 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강준현 의원 뭐라고 하셨나요? 그게 세종시만 관심이 누가 관심이 있냐? 그리고 시의원 중에 또 누가 그랬나요? 김영현 의원 그랬나요? 김영희 의원 그랬나요? 국가에서 하는 일을 왜 우리가 관여하나? 우리 배부르니까 딴 데도 먹어야 된다. 좀 큰 틀에서 국정 효율성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명제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나 생각합니다.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그 강준현 의원이 여기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관심이 있냐, 세종시 말고 무슨 관심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뭐 언론에서 여러분들 많이 기사와 주셔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만 인천은 관심 없나요? 인천시는 관심 없습니까? 여수는 관심 없습니까? 해양수사가 움직이는데 세종시만이 관심 있어요? 해양수사 업무는 세종시하고 직접 관련 없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국정 효율이라는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심이 없다니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뭐 내랑공조 뭐 얘기하시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 참았습니다. 앞으로 그 얘기하시면